안녕하세요. 메이플스터디 제이슨 원자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대학 입학 에세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캐나다 대학에서 입학 에세이를 요구하는 전공들은 아주 많지는 않아요. 보통 이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인터뷰 정도 요구하는 이제 워털루 대학이 대표적이죠. 그렇게 있고 그 에세이를 그렇게 요구하는 대학이 많지는 않은데 비즈니스 계통이랄지 이렇게 어떤 그런 전공들 그런 전공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에세이도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그래서 올해 지금 진행했던 몇몇 친구들에 관한 것들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제가 느꼈던 점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요. 올해는 아마 코로나 이후로 경제 상황 때문에 그런지 또는 이제 그것에 따른 미국에서의 좀 어떤 인종적인 문제들,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미국 대학을 준비하다가 캐나다 대학을 갑자기 선회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미국 대학은 에세이가 필수다 보니까 에세이를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캐나다 쪽으로 가져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걸 좀 모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미국 대학과 캐나다 대학의 어떤 에세이 쓰는 방식의 차이들을 조금 얘기하는 것들이 다뤄보는 것들이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요. 미국 대학하고 캐나다 대학의 에세이를 쓰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요. 사실 미국 대학 에세이 쓰는 것들은 되게 많이들 아시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 대학에 대해서 다뤄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은 기본적으로요. 퍼스널 에세이를 쓰죠. 퍼스널 에세이를 쓰는데 그거를 쓸 때 그 지원 앱에 따라서 이제 조금 쓰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커먼 어플리케이션 앱이고요. 이 경우에는 지금 뭐냐면은 어떤 몇 가지의 범위를 제시해 주긴 합니다. 어떤 이러이러한 내용들에 관계돼서 쓰는 것이 좋다라는 가이드가 분명히 있긴 한데요. 사실 내용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신이 출신이나 어떤 배경 같은 것들이 대학 입학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 써도 좋고요. 또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뭐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써도 좋고요. 뭐가 됐든 간에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얼마든지 그 에세이의 소재로서 써도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 대학의 에세이들을 쓰는 데 있어서 잘 구성을 하고 좋은 경험들을 갖다가 써 나간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물론 그 컬리션 에세이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질문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미국 대학의 에세이 부분을 다뤄주는 것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그냥 요 정도 요렇게 미국 대학의 에세이는 퍼스널 에세이는 전체적인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정도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캐나다 대학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캐나다 대학도요, 기본적으로 퍼스널 에세이라고 얘기하든 뭐 서플먼터리 에세이가 됐던 아니면은 뭐 퍼스널 프로파일이라고 명칭을 정하든 간에 퍼스널 에세이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질문이요. 되게 정해진 것들이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한 장으로 이렇게 하나로서 쭉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그 질문에 대한 내용들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문항이 나눠져 있으니 자신이 어떻게 그 내용을 채울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걸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단어 수가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마다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200자 정도 해서 앞에 그 문항별로 200자 정도 거기서 10% 정도 이제 안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또 어떤 문항에 따라서는 150단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짧게 자신의 경험들을 써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이거는 이제 그 토론토 대학의 로트먼 커머스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앞에 이제 질문들이 있고요. 앞에 이제 질문들이 있고 뒤에 그 랜덤으로 나오는 그 질문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인터뷰가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을 또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냐면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보는 즉흥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problem solving을, 그러니까 상황들을 줘놓고 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순발력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미국 대학에 대한 어떤 에세이를 차분하게 잘 준비할 수 있다면 이거는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범위와 생각을 늘 해뒀다가 문항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문항에 따라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트렌치 컬리지 에세이 퀘션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UT의 그 트렌치 컬리지하고 로트만 커머스는 굉장히 이제 그 합격률이 높질 않아요. 로트만 커머스 같은 경우에 작년 보니까 합격률이 7% 정도더라고요. 그럼 거의 뭐 아이비리그 대학들하고 거의 맞먹는 정도의 그 경쟁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 트리니티 대학 거를 가져온 이유는 로트만 커머스는 후반부에 이제 문항이 바뀌어요. 그런데 트리니티 컬리지는 이게 아주 4개가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예시로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각각의 질문에요. 단어를 200단어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200단어로 쓸 수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낸다라는 게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분항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고 쓰는 연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항을 보면요. 액티비티나 퍼스널 골에 대한 것들, 그것과 관련해서 또 어떻게 접근을 하고 그 결과가 어땠고 그런 것이 너에게 어떤 영향을 줬느냐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아요. 200자로 줄이기 위해서는요. 하지만 여기에 한정돼서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불공정에 대한 상황, 자기가 불공정하다고 느꼈을 때 그 부분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 어떻게 대처했었고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아주 질문이 구체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늘 생각하고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역시 이것도 200단어 안쪽으로 써야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요. 이거는 이제 불공정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어려움을 물어봐요. 개인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느꼈던 거, 뭐 외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 장벽 극복이랄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고정이에요. 매년 똑같은 질문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트렌치 컬리지를 지원하시려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것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번째, 그 다음에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내가 도와준 사람이 누구며 그 결과가 어땠는지 내 도움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는지까지 쓰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200자예요. 그러니까는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 자기가 쓰고 싶은 얘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범위 내에서 내 경험 또는 생각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작은 경험들을 어떻게 잘 포장해서 쓰느냐 이런 연습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UBC의 퍼스널 프로파일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그냥 앞에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다뤘으니까요. 비슷해요. 여기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보세요. experience 요구하죠. 경험. 그 다음에 interest, value, skill, leadership, achievements, challenge, 뭐 extracurricular, goals 전체적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지만요.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만 앞에 트렌티 컬리지 거랑 큰 차이는 없어요. 내용면에 있어서는. 단지 이것들을 갖다가 쪼개서 쓸 수 있고 또는 그 상황에 따라서는 종합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요. 캐나다의 그 입학 원서에서는요. 내가 개인적으로 어디 출신이고 내가 이런 것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 이 학생의 능력이나 적극성이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한 차이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미국 대학의 에세이랑은 큰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에세이나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일단은 이제 학생들하고 이번에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요. 굉장히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한국 학생들이 보면. 그리고 경험도 많아요. 그런데 자신이 그런 좋은 경험이 있다라는 걸 잘 몰라요. 누구나 다 있는 거. 우리 학생들이 되게 겸손해서 그런지, 이거는 경험이 아닐 거야. 이건 리더십이 아닐 거야. 이거는 나의 장점이 아닐 거야. 라고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화하면서, 야, 너 이거 굉장히 큰 경험이고 장점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찾아줬을 때 정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거 한국 학생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 제가 원하는 것이요. 자신의 기록을 꾸준하게 좀 남겨라. 내가 언제 뭘 했는지를 알아야 그것들에 대한 에세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도와줬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내 도움을 받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도 나의 일처럼 좀 기록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의 관심사 또는 자신의 가치, 뭐 리더십,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섞여 있어요. 혼재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따로따로 분류해서 정리해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다 알아요. 근데 막상 자기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그거를 갖다가 잘 분류해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내 관심사에 대한 거, 이런 그 각각의 내용들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물론 변할 수도 있죠. 기록하는 습관을 좀 갖는 것이 좋겠다. 큰 도움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워하는 거 마지막 게 뭐냐면요. 보통 150단어, 200단어 사이에서 연습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친구들이 이상하게 그 환경에 대해서 이런 환경이었는데 저런 환경이었는데 이런 것들 쓰는 거에 너무 이렇게 치우쳐서 설명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실제로 200단어 안에 자신의 어떤 가치에 대한 거, 이런 것들, 자신의 어떤 리더십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글자 수에서 쓰는 연습들도 꾸준히 하는 것이 이 캐나다 대학을 지원할 때 에세이가 필요하다 그러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아이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목표가 그 대학이 서플먼터리 에세이를 요구하더라 라고 정보가 생기신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갖고 연습하는 그런 준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얘기 되게 간단했고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냥 이 에세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뭐 첨삭도 많이 들어가고 그 학생하고 직접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지만은 정확하게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캐나다 대학의 정보들이 좀 많이 없으셔서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좀 만들어 봤습니다. 늘 그렇지만 제가 이게 뭐 상담하고 이게 일이다 보니까 혹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캐나다 대학에 대한 입시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그 홈페이지 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한테 직접 그 이메일을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제가 이제 유료 상담이긴 하지만 이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시면 필요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제가 이렇게 띄엄띄엄 올려요. 전문 유튜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편집 기술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화면 보시기도 어렵고 이렇게 별로 예쁘지 않지만 그래도 정보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좋은 영상이 있으면 만들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